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혁명의 두 번째 시간, 산업혁명의 결과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공부 좀 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에 대해 좀 살펴봤고, 그것이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기기관, 그것이 여기저기 쓰면서 대량 생산체제가 가능했고,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산업혁명을 더더욱 발달시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영국을 넘어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그와 같은 산업혁명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산업혁명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바로 옛날에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업중심 사회였다면 그 농업중심 사회에서 바로 산업중심인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 산업혁명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 내용은 첫 번째, 농업 중심 사회에서의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겠지. 산업혁명, 산업사회의 변화.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일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풍부한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러한 도시가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점차 계속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알겠죠? 자,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그 도시가 성장하고 그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풍부한 노동력이 되는 도시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얘들아 하나만 우리 그냥 알고 가면 이때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 있냐면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바로 영국 리버풀, 그리고 우리 맨유라고 부르는 맨체스터, 축구팀으로 유명하지. 지금도 리버풀, 맨체스터,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아주 유명한 리버풀, 맨체스터 도시 이름이고, 이 도시들이 산업혁명의 성장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그 도시들이 성장하고 그 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 세 번째,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의 첫 번째 별표, 요거는 3개만 하도록 하자. 자, 노란 색깔로 그림 적을게. 자, 산업혁명의 결과, 바로 새로운 생산 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 어렵다. 새로운 건데, 자, 생산 관계가 맺어졌다. 그 말이고, 생산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해볼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자. 분필 하나 만드는 것도 분필을 생산한다. 종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종이를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근데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뭐가 필요해? 분필을 만들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분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돈을 쥔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될까? 혹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본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고 분필 만들고 종이 만드는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자본가. 그 다음에 그 자본가의 돈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다.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뭐 하나 만들기까지에, 생산하기까지에 필요한 돈, 그 다음에 필요한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관계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전에는 나타났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니까 새로운 생산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혁명의 결과? 산업혁명의 결과.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별표 3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 자본가가 뭐예요? 그렇지? 자본가, 즉 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장주인, 그 거대한 공장을 갖고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재산이야. 그렇죠? 돈 많겠지. 그 공장에서 뭐해? 물건을 만들잖아. 그리고 공장에서 지가 일해? 아니지. 공장 사장님이고 공장 주인은 거기에 뭐 노동자들을 돈 주고 일 시켜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자, 공장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상점의 주인. 큰 상점의 주인.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우리 공장 주인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 삼성의 회장님.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의 회장님, 오케이? 현대기아차,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뭐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 알겠지? 그냥 재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큰 상점의 주인은 이렇게 큰 상점 우리나라 지금 뭐니? 대형 마트. 그래서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큰 상점을 가지고 있는 주인, 사장님. 돈 많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가 있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은행가. 그래서 우리나라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많이 있잖아, 그렇지? 농협 이런 것처럼 은행 소유자. 그 은행 자체가 돈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돈을 이끌어내고, 그와 같이 은행가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은행이라 적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자본가라고 불렀다. 자본가라고 한다. 이들은 이와 같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산업혁명이 발달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배계급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배계급으로 성장하였다. 자본가. 알겠죠? 그 사회, 그 나라를 지배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갔던 사람들, 자본가. 자, 다음 두 번째, 여기다 적을게. 그래서 가로 2번, 두 번째, 새로운 생산관계의 두 번째, 노동자. 노동자들은 뭐지? 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그치? 자본가에게 저 돈을 가진 삼성에, 그 다음에 대형 마트에, 그 다음에 은행에, 즉 자본가에게 뭐 해서 고용되어서 뭐지? 즉 취업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취업을 해가지고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뭐 받고? 임금 받고, 즉 월급 받고, 그다음에 돈 받고, 임금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계급,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계층들, 이걸 우리는 노동자라고 한다.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노동자라고 한다. 이들은 자본가에게 보다는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으로 성장하였다. 알겠죠? 이런 모습으로 산업혁명의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포인트, 새로운 생산관계 형성. 그 새로운 생산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고, 자본가는 이런 사람들, 지배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피지배계급으로 성장해 나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자,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관계의 형성,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생산관계를 통해서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경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마지막 결과,
이것은 뭐냐면 오늘 마지막으로 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다. 자본주의 체제 확립.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산업혁명은 첫 번째 어떤 결과?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성장하고 그 도시의 인구들이 몰리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특징.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바로 리버풀, 맨체스터 같은 도시들.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 별표 3개. 산업혁명의 결과 새로운 생산관계,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형성되었고,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지금까지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 확립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자본주의의 큰 원칙, 자본주의 개념 이렇게 적어볼까? 즉, 물건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생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물건 만든 거를 우리가 사서 쓰는 걸 뭐라 그러지? 쉽게 소비라고 한다.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자본주의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달해 가야 돼. 근데 발달해 가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발달해 나갈 수 없어. 이런 자본주의가 계속 발달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서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 사람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별표 3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 이론을 제시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다. 자유방임주의.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한번 해석해볼까? 자유롭게, 자유롭다 할 때 자유, 방임이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돼. 즉,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라는 말. 그렇게 해야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론을 제시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나갈 수 있었거든. 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도대체 자유롭게 내버려 두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국가, 다른 말로 정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돼. 어떠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간섭을 좀 최소화해라. 되도록이면 내버려 두어라.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국가라고 하는 기구, 정부라고 하는 기구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간섭을 최소화해라. 정확하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국가는 경찰, 그 다음에 군사 기능만 하면 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요것만 하면 돼.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경찰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고 침입에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기능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돼. 생산과 소비가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알겠죠? 간섭은 최소화하면 된다. 대신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각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돼.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것을 이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화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최대화시켜야 돼. 국가라고 하는 조직,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요것만 하면 돼. 경찰, 군사기능 요것만 하면 되고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라. 최소화해야 된다. 대신 뭐?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 경제활동이 개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것이 최대화돼야 된다. 알겠죠?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또 있어. 그 교과서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저렇게 최대화시켜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면 자 그러한 개인들이 최대의 뭐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게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어. 그러면 그 창출된 이윤이 모여서 국가 전체의 뭐가 될 수 있어? 부가 될 수 있어. 부는 뭐? 재산이 될 수 있어. 부가 창출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야. 이렇게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시켜주면 그런 개인은 자유롭게 이윤을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개인이 모인 최대 이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재산이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최대의 이윤이 만들어지고 최대의 재산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국가가 잘 살 수 있어. 부유해질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를 통해 가지고 애덤 스미스의 영향 속에서 바로 그 이후에 자본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한다. 다시 한번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생산과 소비를 각 개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보장해 준다면 그런 각 개인은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은 곧 국가 전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이 자본주의가 그 이후에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고 발달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교과서는 없지만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그러나 문제가 있겠지. 그냥 짧게 이윤이 모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잘 산대. 개인이 자유롭게 한다면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될까? 그 개인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다 적을게. 각 개인의 조건이 똑같냐? 다 똑같이 100만 원씩 가지고 있어?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다 똑같이 뭐 1000만 원씩 갖고 있어? 그렇지 않아.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해서 자기의 이윤을 창출하고 1000만 원씩 가진 사람들끼리 또 다 모이니까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재산이 돼? 1000만 원씩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 그렇지 않아. 또 두 번째 이게 뭐지? 분배.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이 재산이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렇지? 자, 이윤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 재산이 만들어져.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이 다 달라.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분배하지? 다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줘? 다 똑같이 1,000만 원씩 분배해? 아니야. 이윤을 창출하는데 1,000만 원 번 사람이 있고 100원 번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번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번 사람이 있고 그걸 다 합치면 국가 재산이 되지만 알겠지? 그걸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렇지? 1,000만 원 번 사람한테 얼마 줘? 그러면 500만 원 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럼 100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똑같이 나눠줘?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다 맞는 말이야. 국가가 너무 간섭하면 안 돼?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끔 최대한 보장해주면 각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재산이 많아지는 아주 좋은 모습이야. 그런데 바로 그 개인이,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개인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산업혁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해가는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는 즉 산업혁명은 많은 문제점을 또 나타나거든. 그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산업혁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